다시 이슈를 통해서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슈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해운주입니다. 해운주에서 슬슬 백고동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BDI 지수 상승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7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BDI가 213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바닥권 600선이었는데 1분기 이 600선에서 가파르게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 거고요. 특히나 그 각도는 6월 말, 7월 달 들어서 더욱더 가팔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해운주들의 주가도 바로 또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7월 들어서만 8%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페노션이 약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5,170원권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2% 이상 오름세 나타내며 오늘 장에서도 해운주 두 종목의 선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해운주들 강세 움직임 그리고 BDI가 이렇게 급등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 더 이슈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이 해운과 관련된 산업의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의 정현승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DI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좀 쉽게 접하는데 그동안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단계 많이 급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최근 BDI 운임지수 6월 20일부터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7월 19일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는 2170포인트까지 기록하면서 2014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까지 급반등했습니다. 올해 1분기 595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최악을 경험했지만 급반등세가 나타난 것인데요. 최근 운임지수의 급등 이유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눠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고 유럽과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석탄 물동량이 일시에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서양 지역 중심으로 선박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고요. 선박 공급 측면에서는 IMO 연료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현존선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는 좀 회복되는 가운데 선박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운임이 반등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2000포인트라는 숫자가요, 절대치로 봤을 때 BDI 그동안에 이 집계해온 역사상 높은 수준인 건 맞죠? 그냥 짧게 보시면 네. 2014년 수준으로만 보시면 높은 수준인 거는 맞는데요. 사실 더 길게 보시면 사실 반 포인트까지 상단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황 호황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향후에도 이 BDI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실 BDI 운임지수가 변동성이 큰 지수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네.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 물동량, 즉 수요가 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IMO 연료 규제로 인한 선박 가동률 하락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비교적 높은 레벨이 하반기에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서 IMO 연료 규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도 그 IMO 2020 우리가 조선주들 분석할 때 자주 들었던 그 이슈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 BDI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지, 또 해운주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사실 IMO 이슈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쪽은 해운주입니다. 해운주들은 결론적으로 배를 운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쪽은 해운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IMO 연료 규제는 2020년 1월부터 선박 연료에 대해서 규제하는 제도고요. 기존의 벙커 CU에서 저유황유로 연료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스크러버라는 연료 처리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선박 가동률이 하락하거나 노후화된 선박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선박 공급으로 인한 해운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페노션을 포함한 대형 벌크 선사들은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BDI 지수를 중심으로 한 벌크선 업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컨테이너선 쪽 업황도 동일하게 움직이나요?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도 벌크선과 동일하게 기존선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스크러브를 설치하고 있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여전히 공급 과잉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운임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연초 대비 7.9%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럽 노선 중심으로 운임이 하락세고요. 유럽 경기 우려와 또 해당 노선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도입되기 때문에 운임은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제 컨테이너를 하면 현대상선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영업이익 창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얼라이언스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외부 자금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벌크선 쪽에 집중을 해서 또 종목군들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정현승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가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냈는지 사실은 지금 상장돼 있는 해운주가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한진해운이 이렇게 쓰라린 상처로 남으면서 지금 남아있는 해운주들은 잘 가고 있죠. 주가 좀 봐주세요. 예, 지금 뭐 비디아 지수에 대해서 뭐 앞서 이미 다 설명 좀 드린 것 같고요. 뭐 일단 비디아 지수가 지난 2014년 이후에 이제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 상태고. 네. 뭐 원인에 대해서도 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철광석 그 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이끌어낸 건데. 먼저 주가 추이를 보시기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비디아 지수 추이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녹색 봉 차트, 회색 봉 차트가 이제 최근에 비디아 지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그림이 좀 어두워서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제 꼭지점을 연결을 제가 이제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비디아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19년 3월 올해 상반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순식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디아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좀 침체 국면을 보이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강력하게 비디아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가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 이전부터 올해 상반기 1분기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대한해운과 펜오션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실 거예요. 비디아 지수가 먼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대한해운의 주가와 그리고 펜오션의 주가도 지금 반등입니다. 왼쪽이 대한해운이고 오른쪽이 펜오션 주가인데 네. 대한해운의 주가는 이미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 전부터 최저점 4월 정도부터 주가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 조금 뒤늦게 펜오션도 한 차례 4월 달에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6월 달부터 다시 반등이 나서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형태입니다. 네. BDI 지수하고 약간 뒤를 좀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운주들은 이 BDI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선행보다는 이제 후행 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주가도 동반 반등에 나서는 등 뭐 주가는 BDI 지수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연동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도 좋겠네요. 실적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실적이 조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건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 정도의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실적에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아까도 말씀한 BDI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주가가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가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대체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전년 동기압에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아마도 3분기 이후부터 이제 실적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실적 추이는 BDI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운임 지수가 높아지고 비싸지게 되면 바로 그게 실적이 반영이 돼요. 그렇게 되면 3분기 이후에 이제 BDI 지수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BDI 지수의 상승분이 아마 3분기 정도에
해운주들의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네. 되게 되면 3분기 이후에 해운주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분기 BDI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3분기 이후에 해운주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단 실적 전망치는 뭐 3분기 이후에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뭐 그거는 그때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3분기 이후까지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BDI 지수, BDI 트렌드와 페노션의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회색 봉 차트가 페노션 벌크 부분의 영업 이익률인데, 이것도 이제 보이기 좀 편하시게 제가 이제 꼭 시점을 연결해서 빨간색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요 흐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BDI 지수 흐름이죠. 지금 이제 회색 실선입니다. 회색 실선인데 BDI 지수의 흐름하고 방향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굵은색 BDI 250 이동평균선의 네. 흐름하고도 그 방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리는 과정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2016년 저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BDI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BDI 지수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주가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가니까 3분기에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하고 연동하는 네.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늘어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페노션의 주가와 BDI 트렌드를 보고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붉은색 실선이 이제 페노션의 주가고요. 그리고 네. 얇은 실선이 이제 BDI 지수인데, 그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등락 차이가 좀 있을 뿐, 네. 결국엔 BDI 지수를 따라서 이제 주가가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BDI 지수가 급등이 나오죠. 그런 네. 상태에서 지금 페노션의 주가가 약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페노션과 그리고 이제 BDI 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 페노션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해운의 주가도 거의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도 네.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에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대한해운의 주가도 곧바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벌크선이에요. 벌크선이 가장 우리나라 이제 해운사들의 이제 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실적 비중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어떤 BDI 지수의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걸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 해운주들과 BDI 지수의 흐름은 절대적으로 불가분하게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DI 지수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연관 관계를 분명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BDI와 동행을 해서 움직인다면, 앞서서 지금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BDI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가 업사이드가 더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 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DI 지수가 이미 이제 2,000포인트 이상 급등이 일단 나왔고, 그쵸. 그리고 해운주도 대한항공, ST 그 페노션도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간다, BDI 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해운주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쵸. 과연 BDI 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BDI 지수는 이미 이제 2,000포인트로 올라선 것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BDI 수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BDI 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대신에 이 BDI 수가 더 올라가려면 결국엔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해상 운송당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벌크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옥수수라든가 내지는 이제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벌크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운임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더 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좋느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소강 상태가 나오고는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기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이제 중국이 철광석 재고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었는데 그 철광석을 어느 정도 그 채워 넣는 정도의 지금 수요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증권 시장이 좀 힘듭니다. 증권 시장이라는 거는 어째 결국엔 이제 센티멘탈도 중요한데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종목분들도 실적 호전이나 재료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지수 너무나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좀 안 좋죠. 또 지수는 못 가는데 또 최근에 또 얘네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들 해운주가 단기로 올라가는 부분은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들 종목이 혼자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들 해운주들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큰 시세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만 제가 잠깐 좀 분석을 좀 드려보게 되면요. 지금 대한해운의 이제 차트 패턴을 보시면 일봉상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이미 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고 지금 이제 밀집된 횡보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BDI 지수가 3분기 정도에서 4분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증권 시장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참여 선거가 이제 아베의 승리로 일단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일 간의 무역전 분쟁이라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로 봐요. 그러면 시작이 좀 살아나고 그리고 BDI 지수가 네. 3분기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들 해운주들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뭐 페노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지금의 주가는 단기 상승의 기간 조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충 28,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가격선이 중간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격선의 중간 바닥을 가지고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과 페아노션 같은 종목들은 지금은 무리하게 추경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2차 반등 정도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그 2차 상승의 여력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대체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뭐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은 한 3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페노션의 주가도 잠깐 보겠습니다. 페노션의 주가는 네. 대체적으로 5,700~8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어떤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해운주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일단 BDI 지수 급등이나 재료가 이미 오늘까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를 위해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해운주가 굉장히 단출해졌어요. 이제 그쵸? 예전에 몇 종목 있었는데 지금 한진해운도 그렇게 되고 이제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예 관심권 내에서 제외하고 보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네. 정말 해운업황 자체가 정말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네. 증권시장도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은 이제 해운주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옛날에 이제 대북주로도 한번 이제 묶여서 살짝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제가 보기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고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굳이 우리가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겠죠. 가지고 계시다면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필요한데 해운주들하고 묶여서 아마 시세가 같이 나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일단 좀 짧게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